두순자는 미국으로 이민가 고생 끝에 LA에 상점을 연 52살의 가정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보던 두순자는 손님으로 온 흑인 소녀가 가방에 주스를 넣는 것을 보고 도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순자는 흑인 소녀의 가방을 움켜잡는데요. 이때 덩치가 큰 흑인 소녀가 주먹으로 두순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놀란 두순자는 바닥에 넘어져 잠시 정신을 놓쳤다가 일어나서 카운터 뒤에 있는 권총을 집어들고 엉겹결에 흑인 소녀를 쏩니다. 흑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두순자는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재판에서 두순자는 흑인 소녀를 쏜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두순자의 가게는 이미 30번 이상 강도로부터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지역 갱단으로부터도 협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 권총을 카운터 뒤에 놓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소녀는 도둑이고 순간적으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느꼈다는 건데요. 그러나 그 흑인 소녀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흑인 소녀는 우등생이었고 착실하게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도였습니다.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죠. 자, 배심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결을 놓고 미국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배심원들은 두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그런데 두순자에게 그렇게 무거운 형을 구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두순자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인 사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흑인 소녀의 목숨은 가볍게 취급되는 거냐고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고민을 했겠죠. 죄만 보고 판결을 내릴 것인가?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서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판사는 자기의 소신을 지킵니다. 두순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죠. 두순자가 석방되자 흑인 사회는 예상했던 대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LA 폭동에서 이 사건은 한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한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판사가 무거운 형을 선고했으면 한인과 흑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한인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과연 두순자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개인을 처벌할 때 법원은 오직 그 개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목적을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흑인 사회의 반발을 고려해서 두순자를 무겁게 처벌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적 양심을 깨뜨리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개인을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돌아보죠. 우리의 법정에는 과연 이런 일이 없었는지 말입니다.